어머님이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죠. 그때 어머님은 마지막 힘을 다해 이 한복을 지어주셨어요. 바느질할 때마다 숨이 차오르셨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죠. 매장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한복을 입고 세계를 향해 당당히 서거라. 한소희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매장의 크리스털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 한복을 입고 첫 회사를 시작했고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마다 이 한복을 입었죠. 파리에서 첫 매장을 열 때도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할 때도 어머님의 한복은 늘 저와 함께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고 완벽하게 정돈되었던 머리카락이 흐트러졌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일어나세요. 한소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이 사과는 제가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의 것이겠죠. 만약 제가 그저 평범한 노인이었다면 여전히 커피를 뒤집어 쓰고 모욕을 당했을 겁니다. 한소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단 한 통의 전화로 서연과 임태준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본사 인사팀입니다. 압구정 플래그십 스토어에 대체 인력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를 걸으며 서연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해고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처음 몇 주간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명품 업계에서 쌓은 신년의 경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고 소셜미디어에는 그날의 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갑질 판매 직원이라는 댓글들이 그녀를 괴롭혔고 다른 매장들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왔던 걸까?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브랜드에서 일한다는 우월감으로 가득 찼던 지난 날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심리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찾은 상담실에서 서연은 조금씩 자신의 내면과 마주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제 자신의 부족함을 남들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채우고 있었나 봐요. 상담사 앞에서 흘린 눈물은 처음으로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완벽한 척하며 쌓아 올린 가면이 하나둘 벗겨지기 시작했죠. 서연은 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노숙자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패션 교실도 열었습니다. 옷은 그저 겉모습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이야기죠. 청소년들에게 들려준 그녀의 말에는 뼈저린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서연은 긴 편지를 썼습니다. 회장님, 그날의 커피 얼룩처럼 짙게 남아있는 제 과오를 결코 지울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교훈 삼아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달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화려한 명품 대신 단정한 차림새였고 과하게 치장된 얼굴이 아닌 담백한 모습이었죠. 한소희는 여전히 그 연보라빛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커피 얼룩은 지워졌지만 그날의 기억은 선명히 남아있었죠. 지난 6개월간 봉사활동 기록을 봤어요.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도 인상적이었고요. 한소희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죠. 한소희는 책상 서랍에서 한 장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리의 제안이 아닌 이제 우리가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함께 가르쳐봐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야기 끝에서 정미연님은 이런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한소희 회장님은 얼마 전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보여주신 용서와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죠.
서연 씨는 지금 재단의 교육 프로그램 책임자로서 수많은 청년들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미연님은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있진 않나요? 혹은 낡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한소희 회장님의 연보랏빛 한복처럼 모든 옷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봐야 할 것은 그 옷 너머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지금도 매장에는 그날의 교훈을 담은 작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모든 손님은 VIP입니다. 이 단순한 문구 속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가치가 담겨 있죠.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늘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을. 정미연님의 사연을 들으며 우리도 잠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선입견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 그 선입견 너머에 있는 진짜 이야기를 얼마나 놓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어쩌면 누군가의 연보라빛 한복 같은 특별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서연은 회장님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이 그녀 앞에 펼쳐졌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딛고 일어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서연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한소희 회장은 서연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만들어준 연보랏빛 한복을 선물했습니다. 서연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복의 섬세한 바느질 하나하나에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패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옷의 의미,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도록 격려했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소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처럼 저도 제 옷에 담을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요. 한소희 회장의 어머니가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지었던 연보라빛 한복은 이제 서연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의 의미를 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모저모 인생살이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오늘은 압구정동에 사시는 정미현님의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년간 명품 업계에서 VMD로 일하시다 최근 은퇴하신 정미연님께서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지난날의 잘못된 선입견과 그로 인한 깊은 후회,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이 된 특별한 만남에 대해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미현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란첸링 아시아년의 겨울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매서운 겨울 바람이 불던 10월의 어느 날, 압구정 로데오 거리의 한 럭셔리 부티크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정미현님의 사연이 시작되는 당시 압구정 로데오 거리는 연말 특유의 분주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오후 3시, 진눈깨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명품 매장들은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4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이 매장은 압구정 로데오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죠. 매장의 메인 디스플레이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골드와 버건디 컬러로 우아하게 꾸며져 있었고, 쇼윈도에는 이번 시즌 한정판 컬렉션이 예술 작품처럼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매장 안에서는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고 고급스러운 가죽향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VIP 고객들을 위한 프라이빗 이벤트가 저녁에 예정되어 있어서 직원들은 모두 준비에 분주한 상태였죠. 수석 판매 사원이었던 서연은 매장 한켠에서 진열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 매장의 에이스였습니다. 월 매출 1위를 놓치지 않는 실력자이자 최상위 VIP 고객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베테랑이었죠. 그녀의 세련된 매너와 뛰어난 패션 감각, 그리고 완벽한 서비스는 많은 신입 직원들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서연 씨, 이따 VIP 행사 때 입고될 신상품들 준비는 다 됐나요? 그녀의 단정한 하이톱번과 완벽한 메이크업,
맞춤 제작된 듯한 블랙 원피스 유니폼은 마치 이 고급스러운 공간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방금 마지막 점검까지 마쳤어요. 6시 행사 시작 전에 VIP 라운지 세팅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매장의 자동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진눈깨비를 피해 들어온 듯 살짝 젖은 연보랏빛 한복을 입은 분이었죠.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우산도 없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아 이런 손님들은 대부분 구경만 하고 나가거나 더 나쁜 경우에는 매장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깨트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은 중요한 VIP 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이 특별한 날에 매장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어떤 요소도 용납할 수 없었죠. 하지만 서연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죄송하지만 지금은 매장 준비 중입니다. 서연이 노인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다른 매장을 찾으시는 건 아닐까요? 여기는 모든 제품이 프리미엄급이라. 서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노인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기회조차 주지 않았죠. 그녀의 완벽하게 매니큐어된 손톱이 노인의 가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현재 매장 내 사진 촬영이나 가방 확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매장은 특별한 고객들을 위한 VIP 이벤트 준비 중이라. 서연의 말꼬리가 의도적으로 흐려졌습니다. 매장 안에 있던 몇몇 고객들이 이 상황을 흥미롭다는 듯 지켜보고 있었고 일부는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슬쩍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있는 가방 하나가 집 한 채 값이에요. 굳이 이런 곳에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연의 손에 들려있던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우연히 노인의 한복 위로 쏟아졌습니다. 갈색 커피가 연보랏빛 한복을 타고 흘러내리는 순간 제가 너무 긴장해서, 아시다시피 이런 고급 매장에서는 이런 일이 흔치 않아서요. 서연의 사과는 마치 연극 대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의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고 눈빛에는 승리의 기색마저 어리어 있었죠. 주변의 일부 고객들은 낮은 웃음소리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소란이 무슨 일입니까? 매장 매니저 임태준이 상황을 살피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 역시 노인의 낡은 한복을 훑어보며 차갑게 식어갔죠. 죄송합니다만 저희 매장은 특별한 고객분들을 위한 프라이빗한 공간입니다. 혹시 멤버십 카드나. 임태준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가방에서 꺼낸 카드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건 블랙 에디션 VIP 카드. 매장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 카드는 전 세계에 단 10장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브랜드의 최상위 VIP 카드였기 때문입니다. 서연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비웃음 짓던 고객들의 표정도 경악으로 바뀌었죠. 노인, 아니 한소희 회장은 커피로 얼룩진 한복의 소매를 천천히 매만졌습니다. 한복을 입은 노인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임태준과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단 네 글자의 이름이었지만 그들에겐 마치 천둥이 내리친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한소희, 이 브랜드를 세계적인 럭셔리 하우스로 키워낸 아시아 총괄 회장, 한국 패션 업계의 살아있는 전설. 그녀가 바로 지금 커피가 쏟아진 낡은 한복을 입은 채 그들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화장이 땀방울과 함께 흩어지기 시작했고 방금 전까지 고고했던 자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한복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까요? 한소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커피 얼룩이 진 소매를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50년 전 2024년의 겨울이었어요. 내가 갓 20이었을 때 서울의 한 작은 양장점에서 일을 시작했지. 그때 나는 옷 만드는 일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어.
내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옷들이 누군가에게는 꿈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어느 날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어. 내가 만든 한복을 입은 채로 동대문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었지. 그러다 갑자기 폭설이 내렸어. 급하게 몸을 피하려고 아무 곳이나 들어갔는데 그곳이 바로 여기와 비슷한 작은 부치크였어. 마치 더러운 것이 묻은 듯이 나를 훑어봤지. 지금 자네들처럼. 하지만 나는 그때 그 시선들에 굴하지 않았어. 내 한복에 담긴 혼을 믿었거든. 이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나의 꿈이고 나의 열정이었어. 그날 그 부치크에서 나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리고 그 깨달음은 지금의 나를 만들었지. 나는 그날 이후로 항상 겸손함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네. 그리고 옷을 만드는 일에 더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지. 내가 만든 옷을 입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말이야. 한소희의 이야기가 끝나자 매장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임태준과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한소희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서연의 눈물 어린 사과에 한소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네. 자네의 젊음과 열정이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갔을 뿐이야.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는 법이지. 중요한 것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네. 그리고 사람이 겉모습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그녀는 그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연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내면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소희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신의 일에 더욱 큰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정미연님은 이 경험을 통해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배웠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겉모습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내면을 보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이모저모 인생살이였습니다.